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가 내 손에 있음에도 누군가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심스와핑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휴대전화 유심칩을 누군가 마음대로 재발급한 신종 해킹이 있었다면서요. 휴대전화에 꽂아 쓰는 유심칩 인증은 가입자만 가능하여 고유번호가 있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있어서 보안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인증 절차가 뚫려 내 휴대전화 유심칩을 누군가 마음대로 재발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수신할 수 있음은 물론 휴대전화 소액 결제와 개인 은행 계좌를 탈취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국내에서도 3건이 발생했으며 누군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인출해간 것입니다. 심스와핑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나요? 유심칩은 누군가 물리적으로 복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심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이동통신사이고 자체 전산망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유심칩을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재발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한 경우에 심스와핑이 종종 발생하는데,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메일, 생일 등 개인정보에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된 정보를 더하면 쉽게 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서 사용자를 가정해 이동통신사에 연락하고 가공한 피해자 신원을 인증한 후 유심칩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고, 비밀번호와 보안 질문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신원 인증 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2,380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건에서는 당시 AT&T 대리점 직원이 심스와핑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해야만 진행하던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페이스북에서 유출한 데이터는 무려 5억 개가 넘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해야만 하는 서비스 체계이므로 심스와핑에 주의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모으고 정리하면 개인을 향한 공격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스와핑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문자가 잘 되지 않거나 무선 네트워크 접속 불가 등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심스와핑의 대표적 증상인데, 누군가 내 휴대전화 유심칩을 발급받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즉시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전화위선 자체를 일시정지 요청해야 합니다. 해커가 유심을 새로 발급할 때는 효과가 적겠지만 휴대전화 분실 경우를 대비해서 유심의 핀 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OTP 인증기 등 보다 강한 별도의 보안 장치 사용도 한 방법이 됩니다. 심스와핑 사전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은행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름이나 이메일,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운영되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상 기업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면 전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유심 패스워드 관리이므로 2단계 비밀 체계나 생체 인식 등 보다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가끔은 바꿔주어야 합니다. 각종 피싱, 이메일, 문자 등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현재 유심을 재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점 등
관련 업체 종사자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 확립과 휴대전화 제조사와 모든 이동통신사가 예방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행 직원이 3,800만 원 현금 인출해달라는 고객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면서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기예금 2건을 해제하고 아파트 수리비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만 뒤풀이하는 80대 고객에게 인출하는 현금이 고액이라서 자녀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급 처리를 최대한 늦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 결과 80대 고객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해 금융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였고, 범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사기를 시도했지만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은행 직원이 돈의 사용처를 물었을 때 답하는 내용까지 알려주며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